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이 경찰이 놓친 국내 최대의 마약 유통 조직을 적발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종결을 한 사건. 그런데 검찰이 재빠르게 재수사를 통해 체포를 한 이후에 알고 보니 그 마약 유통 총책이 중국인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가담된 거대한 국내 이 건달 조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족 70만 시대, 우리는 과연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선족들이 중국 연변보다도 더 많다라고 하지요. 중국 내 조선족 인구가 지난 20년간 22만여 명 감소해 170만 명대로 떨어진 반면,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큰 폭으로 늘어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70만 명, 중국 연변보다 우리 국내에 더 많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일자리를 찾아 대구, 한국으로 떠난 중국 조선족들. 사실상 연변에는 텅텅 비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중 수교 이후 국내 체류 조선족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 2020년 1월 기준 70만 8천 명이 넘어섰으며,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는 59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 170만 명 중에 70만 명이 넘어왔으니 얼마나 많이 넘어왔다라는 것입니까? 자, 이러한 속에 지금 중국인들과 조선족이 대한민국의 상권, 사채업 또 조폭들과의 어떤 커넥션을 맺고 있는지 충격적인 소식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인 또 조선족들이 상권 장악, 사채업 장악, 충격 실태가 드러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일간 베스트 유저는 유명한 한 인사의 페이스북 글을 가져다 놓고 지금 현재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어떻게 한국의 상권을 장악해 가며 사채업 놀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직 폭력배들과의 관계, 충격적인 이 현재 실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페이스북 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종로의 상인 증언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상권과 사채업, 조직 폭력배와의 어떤 커넥션을 맺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종로의 상인의 직접 증언입니다. 조선족 종업원들이 일정 정도 비율이 넘으면 한국인 종업원을 왕따시킵니다. 한국인 종업원들의 빈 자리는 기존 종업원들의 지인이 메꾸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선족들이 다 직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사장, 그 상가, 그 식당, 집단 행동 조선족들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상가, 그 식당, 버티지 못한 사장에게 역으로 조선족들은 점포, 인수를 제안하는데 시세보다 웃돈을 줍니다. 그들은 어디서 저런 목돈을 가져올까요? 하고 알고 보니 여권을 담보로 사채를 땡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을 담보로 사채를 땡겨와 상가나 식당, 상권을 인수를 하는데, 여기서 사채 또한, 그 빌려주는 사채 또한 조선족들의 사채입니다. 조선족들 사채업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는 걸 지켜보고 위협을 느껴서 본인은 조선족을 한 명도 쓰지 않다고 종로 상가 주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상가도 이렇게 조선족들이 야금야금 상권을 장악하고 조선족 사채업자들과 종로의 상권을 장악한 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수십 곳이며 그 지역 전체일 수도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단 행동 속에는 상권이 하나하나 먹혀가는데 한국 상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한국인 상인들이 버티고 있으면 주변 상가를 중국인들과 조선족 사채업자들과 이 사람들이 인수를 한 이후에 유령 상가를 만들어 아예 쫓아냅니다. 조선족 또한 조선족 노동자가 아닌 조선족 자영업자들이 증가, 이 실태 파악은 누가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방관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조선족 사채, 조선족 조폭은 장첸이 그렇게 유명해져도 그냥 영화 속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처음엔 무슨 명동 사채업자보다 중국인 사채업자가 큰 손이야, 뭔 헛소리야 했는데 사채업자마저 상권을 버리고 주식판, 금융판에서 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상인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족들과 중국인들 사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명동 사채업자 저리 가라 할 만큼 조선족들과 중국인들 사채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벌인 상권은 아직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글도 올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하층민 중에 신분 상승을 노리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족들입니다. 우리가 벌인 일자리들의 가치를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당 15만원짜리 인부시장은 이미 점령당해서 끝났으며 이제 그들은 식당 노동자를 넘어 식당 상인이 되고 있으며 유통업에서도 그들은 이미 많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족들과 중국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린 그들은 대한민국의 유통업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유통도 먹힐지 모릅니다. 용산 선인 상가에서 사장과 종업원들이 중국말로 대화하는 걸 지켜보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인근 아이파크몰 1층 휴대폰 매장은 이미 소비자와 판매자가 대부분 외국인인 풍경을 확인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종로와 광장시장에 음식점을 차지해 가고 있는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말 그대로 기술과 장사를 배워 이 나라의 중요 파트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들, 흑인들이 한국인과 중국인의 약진을 보는 기분이 이런 거였을까? 지금 한국의 하층민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학교 시스템이 열등감만 심어주고 사회에 대한 부적응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닐까? 조선족들의 약진을 돕고 있는 조선족 및 중국인들의 금융 시스템은 단순히 이 자치 조직이고 사채이고 개일까? 아니면 차이나타운의 부흥을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조직된 힘일까요? 청소년 도박 문제, 사모펀드를 알아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알아가게 된다. 이미 청소년 도박, 마약 문제에도 중국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커넥션으로 엮여 있으며 또한 마약 문제에서도 중국 조선족들이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모펀드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한국의 조직 폭력배와 함께 사모펀드에 대대적으로 진출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국인들과 또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의 상권과 사채업, 사모펀드, 금융까지 싹 다 장악하고 있는 사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이야기죠.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피셔서 정책으로 조선족들의 저 카르텔 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